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프리딕션 펑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퀀텀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사실 QNN이죠. 이게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런 QNN이고요. 뭐 사실 커널 메소드도 있고 뭐 데이터 리업로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QNN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음 Q&A는 이제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임베딩, 두 번째가 유니터리 서킷,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로 나뉘게 됩니다. 데이터 임베딩 서킷을 통해서 어떤 그 클래시컬 데이터를 이제 양자 상태인 X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X에다가 이제 유니터리 게이트들을 여러 개를 이제 가하죠. 우리가 안사치라고 말하는 그런 유니터리 서킷을 가해 가지고 이 X의 상태를 이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특정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이 QNN 모델을 통해서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옵티멀한 이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이 전반적인 모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QML 논문은 이 두 번째에 좀 집중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로스를 떨어뜨릴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을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논문은 이 데이터 임베딩에 좀 집중을 한 논문이고요. 데이터 임베딩의 중요성을 좀 나타내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얘기를 해 보면 일단 저희 이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을 했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레이블이 이제 -1이거나 1인 그런 어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것을 이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니마이즈한 그리고 이때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퀀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은 음 이렇게 생긴 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긴 그런 P 오브 M으로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러한 POVM으로 그 두 개의 양자 상태를 잘 구별하자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로스가 이렇게 좀 정의가 되는데 사실 제가 수식을 그렇게 깊게 다룰 생각은 아니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로어 바운드가 있습니다. 이 로어 바운드가 이제 이런 트레이스 디스턴스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음 여기서 이제 로 플러스랑 로 마이너스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 앙상블의 데이터의 앙상블입니다. 결국에 이런 데이터 앙상블의 트레이스 디스턴스로 이 로스 펑션의 로어 바운드가 정의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음 우리가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만약에 높으면 이 로어 바운드가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QML에서 목표는 어떤 이러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높여야 한다.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뭐가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이제 결정짓느냐가 좀 중요한데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결국에는 어떤 이 X 데이터들의 앙상블의 트레이스 디스턴스니까 결국엔 임베딩이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은 임베딩이 퀀텀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로스의 로어 바운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 전체적인 퀀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그 CPTP
의해서는 커지지 않는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게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어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보존되고요. 어떤 노이즈 같은 non 유니터리 채널을 가하게 되면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항상 원래 것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뭐 트레이스 아웃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CPTP 맵으로는 이제 그 로스의 로어 바운드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임베딩을 한 후에는 그 이후에 어떤 유니터리 게이트를 잘 만들고 뭐 잘 학습시키면은 이제 에러가 로어 바운드에 더 빠르게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임베딩 이후의 양자 회로가 그 이 로어 바운드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베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생긴 시작된 논문이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잘 알려진 이제 임베딩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앰플리튜드 임베딩이나 뭐 앵글 임베딩, 베이시스 임베딩, QAOA 임베딩, 뭐 디지 피처 맵 등 되게 다양한 임베딩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픽스드 임베딩 메소드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데이터마다 그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최대화해 주도록 그 클래시컬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임베딩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NQE의 구성을 좀 보여주는데요. 클래시컬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은 데이터고 아웃풋은 임베딩 회로의 이제 파라미터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이때 로스 펑션이 이제 좀 다른데 사실 원래 아까 우리 목표가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게 목표였으니까 사실 로스 펑션에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 이유는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사실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양자 컴퓨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로스 펑션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implicit loss functio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퀀텀 스테이트 피델리티 기반의 어떤 로스 펑션이고요. 어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이 두 양자 상태가 같은 레이블을 가졌다면 그 스테이트 오버랩을 높이고 다르다면 그러니까 다른 레이블을 가졌다면 스테이트 오버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임베딩을. 음 뭐 제가 수식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뒤에 어펜딕스 쪽에 나오는데 결국에 이 implicit loss function과 trace distance의 이제 관계가 좀 수식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은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두 양자 상태 앙상블의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QNN 모델에 활용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인데 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 위에 그림에서 학습한 그런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without NQ이라고 이제 B를 볼 텐데 without NQ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선 지지 피처 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엠리스트 데이터일 거고요. 네, 엠리스트 데이터고요. 그리고 PCA NQ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PCA NQ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여기서 먼저 PCA를 하고, 그 다음에 NQE를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PCA를 통해서 데이터에 이제 피처를 좀 줄이고,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넣어서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어, 이거를 쓰지 않으면은, 안 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쓰면은 좀 더 이 뉴럴 네트워크의 크기를 좀 줄여서 어떤 효율적으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을 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without NQE의 경우에는 trace distance가 당연히 변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NQE랑 PCA, NQE 같은 경우에는 trace distance가 어, 잘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trace distance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0이랑 1 사이입니다. 항상. 음. 그래서 거의 1에 가깝게 컨버지를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노이즈가 없는 상태의 컴퓨터에서 먼저 이 QNN 모델을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 파란색이 NQ를 안 쓴 일반적인 지지 피처 맵이고요. 이 초록색이 NQ를 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로스의 로어 바운드가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의 0에 가깝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NQ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테스트 어큐리시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의 경우에는 조금 예상한 만큼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당연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리얼 디바이스는 당연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컨버지를 잘 안 하고요. 노이즈 자체가 그 넌 유니터리 채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작게 만들어서 이 시오리티컬한 로어 바운드보다는 이 로어 바운드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경우 모두 다 노이즈리스보다는 결과가 조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Q를 쓴 것 같은 경우에는 NQ를 안 쓴 것에 theoretical lower bound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오고요. 실제로 테스트의 경우에는 NQ를 안 쓰면 52%인데 반해 NQ를 쓰면은 60%의, 아니 90%의 테스트 어큐리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NQ의 모델이 음, 결국에 그 퀀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노이즈가 있을 때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는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 로어 바운드를 높이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어, 트레이너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 않겠고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NQE 모델이 그 QM 퀀텀 머신러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트레이너빌리티도 높인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어, 그 PCA가 사실 엠니스트 데이터에 굉장히 잘 적용되는 방법인데 네네. 그, 그 NQE랑 꼭 PCA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NQE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네네. 이제 PCA를 꼭 써야 하는가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 생각엔 PC를 쓰는 게 NQ를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NQ를 그러니까 결합을 했을 때 더 아, 잘 아, 되는 거잖아요. 음, PCA 말고 다른 어떤 그 피처 리덕션 메소드를 네. 사용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는 네, 엠니트 데이터 자체가 좀 PC를 쓰면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는 네, 데이터셋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네. 제 직관이 좀 틀린 건가요? 아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 PCA를 쓰면은 PCA랑 NQ랑 같이 있는 게 사실 저는 네. 결과가 더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왜냐하면 PC 네. 결국에 어쨌든 피처 리덕션을 시켰다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피처를 버린 건데 결과가 더 네. 좋게 나오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긴 한데 엠리스트가 워낙 말씀해 주셨던 대로 PCA랑 더 잘 맞아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네. PCA랑 NQ를 합치는 거는 NQ의 어떤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그 타임을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 사이즈 자체를 줄이는. 아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음. 물론 다른 메소드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NQ보다는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음, 트레이스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수식적으로 혹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수식이 아마 어펜딕스에 있을 텐데 잠시만요. 어, 네. 직관적으로 그냥 어떤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 두 양자 상태의 간의 구별성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로 정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트레이스 디스턴스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이 값이 클수록 두 양자 상태가 잘 구별된다라고. 맞아요. 음, 제가 이 28번 레퍼런스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네, 정확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네요. 네네. 네. 그,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라는 게 결국엔 말씀드렸다시피 그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얼마나 잘 됐냐를 나타내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이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노이즈 같은 이제 그런 넌 유니터리 채널을 가하게 되면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로어 바운드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노이즈가. 정보가 깨지면은 예를 들어 뭐 그럴 순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네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잘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음, 네, 제가 이 28번이랑 29번 레퍼런스를 좀 읽어보고 다음 주는 안 하니까 다다음 주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코멘트에다가 그 DB 코멘트에다가 한번 적어 놓을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